자, 어제는 그 좌파 우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좌파의 원뜻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을 혼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라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사실 그래요. 그 어떤 단어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단어의 뜻을 같은 의미로 쓰거나 한 사람이라도 그 단어를 늘 같은 의미로 쓴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단어 하나에도 그 뉘앙스도 매번 다르고 시대마다 또 달라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어떤 뭐 엽기적인 살인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던 말이었어요. 그것이 엽기적인 그녀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애교 섞인 그런 뉘앙스를 내포를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영어 단어 애플이라는 단어가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게 되죠. 그런 식으로 단어의 뜻이 바뀌어요. 그리고 뉘앙스가 바뀌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좌파 우파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념도 약간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이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요. 이념이라는 좁게는 무슨 주의, 이를테면 무슨 이즘 또는 아이디올로지이고, 넓게 얘기하면 어떤 세계관, 가치관, 성향, 기질 같은 어떤 생각 체계 자체를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죠. 이념의 이는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이고, 념은 생각이죠. 어떤 이치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어떤 체계에 대한 생각이고,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치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다른 사람들 간에는 싸우는 것이 정치의 한 모습입니다. 나의 이념, 우리 편의 이념을 세상에 관찰하려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활동일 것이에요. 근데 현실 정치에서 이념이 뚜렷하게 정립되어서 다투는 경우는 역사상으로도 사실 드물고요. 대개는 편먹기 싸움에 쓸 용도로 이념을 들먹거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보는 레닌, 뭐 스탈린이야 뭐 너무 그냥 확연하게 그 사람은 어떤 이념과는 상관없이 뭐 권력에 몰두를 했던 사람이고, 레닌은 상대적으로 어떤 사상가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레닌은 본인의 정치 투쟁의 사상을 이용한 사람으로 보여요. 반면 트로츠키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죠. 트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념, 사상을 위해서 뭔가 투쟁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중국을 예를 들면 모택동은 오로지 권력밖에 모르는, 자신의 안위와 권력과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 악마 같은 존재라면은 뭐 무식할지라도 팽덕회 같은 사람은 순수한 어떤 그런 어떤 이념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뭐 주울레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뭐 이념에 따라서 어떤 행동했던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김일성이야 뭐 그냥 뭐 아무 거에도 될 거 없는 인간 쓰레기고요. 김일성 같은 애가 공산주의를 한다라고 입으로 떠벌리는 것은 지의 권력, 편먹기 싸움에 쓸 용도로 공산주의를 그냥 취한 것 뿐이지, 뭐, 그 사람이 어떤 이념가라고 여겨지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념의 차이라는 것도 사실은 판단 근거의 차이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요. 뭔 얘기냐 하면, 생각의 인풋이 같은데 아웃풋이 달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풋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막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좌파와 우파가 막 서로 뭐 인터넷상에서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은 좌파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들을 지지할 수 있지? 왜 저런 인간 쓰레기들을 왜 좋아하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반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에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그 혐오스러운 인간 쓰레기들을 지지할 수 있지? 한국당의 사람들 같은 박근혜나 뭐 이명박이나 어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을 지지할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의아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는 인간 쓰레기가 맞아요. 이승만 박정희도 인간 쓰레기가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래요. 그 반면 그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앞뒤를 조금은 이 사람들은 조금 어떤 이성이 조금 더 앞서는 사람이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좀 앞뒤를 맞춰보죠. 이 사람들 보기에 노무현 문재인은 쓰레기가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수없이 많은 뭐 사실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사실 인간 쓰레기들이 맞아요. 근데 좌파 쪽의 사람들한테 우파가 갖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은 믿느냐? 안 믿어요. 왜? 편먹기니까. 안 들어가요, 그게. 이쪽의 정보를 아무리 알려줘봐야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참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을 근거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하간 거짓말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판단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정보로 알고 있을 뿐인 거지. 20세기 대부분을 차지했던 정치적 대립으로 공산주의와 반공주의가 있었죠.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뭐 자본주의는 사실은 어떤 이념체계는 아니고 이 반공주의는 이념체계죠. 공산주의도 이념체계고. 그런데 공산주의 옹호론자들이 공평함을 지지할 때 반공주의자들이 불공평을 주장했던 게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공평하게 삽시다 뭐 그러는데 반공주의자들이 우리 불공평하게 삽시다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념 대립이 아니에요. 사실 이 내막을 놓고 보면은 그냥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누군가 복지를 외칠 적에 반대론자들이 어렵게 살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죠. 우리 좀 인간답게 따뜻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좌파가 주장하는데 우파에서 우리 아주 개같이 더럽게 빈궁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따뜻하게 잘 삽시다 얘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자체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평화를 외칠 적에 누군가는 전쟁을 합시다 이랬던 게 아니라고요. 평등, 복지, 평화 등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공통의 선이고 이런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논하는 지적 경험적 배경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나쁜 생각을 먹고 지지를 한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도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설령 거짓일지라도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도 만약에 그런 경제학적인 배경과 어떤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지지를 못했을 수 있어요. 못했죠. 사실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멍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의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나이가 된다 그러면은 공산주의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쉽게 깨우쳐야 되는데 조금 멍청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서는 지지한 건 아니라 이거죠. 지적 경험적 배경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거리에서 엎드려 구걸하는 자에게 약간의 자비를 베풀 것인가 혹은 그러지 않을 것인가는 어떤 논쟁거리가 될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이념의 차이로 보일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냐 마냐. 근데 그 거지의 실소득이 연봉 뭐 1억이 넘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그렇게 주장할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보가 같으면 대체로 판단도 비슷해요. 왜? 우리는 같은 사고 체계를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비슷한 가치 판단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 노조 뭐 현대나 뭐 하여튼 대기업 노조원들이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주장할 적에 그 단어만 놓고 보면 그렇지, 나도 노동자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지지해야지, 노동자들의 저런 어떤 노조 활동을 나는 지지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이 더 챙겨 먹자고, 그것도 벌어서 챙겨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봉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일반 연봉 2천만 원짜리 사람들이 세금을 낸 걸로다가 그 사람들 연봉 1억을 맞춰준다라 그러면은 피가 거꾸로 솟죠. 이런 정보까지 다 알고 난 다음에도 같은 판단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내용을 다 동일하게 내용을 알고 나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같은 내용을 알고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내용을 정보로 갖고서는 어떤 차이 나는 주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사용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는 언뜻 이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근데 막상 개별 범죄를 놓고 대하잖아요. 조두순 같은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 애들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도 가련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보살펴 줘야 해,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해요. 정보가 같으면 알고 있는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면 판단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이념의 차이가 아니다. 물론 이념의 차이도 있어요. 같은 정보,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따로 갈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보수와 진보의 논쟁, 즉 질서가 우선하는지 혹은 변화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쟁 역시도 추상적인 구호 차원에서는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사안별로 세세하게 따질 때는 대체로 같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변화를 주장하는 자도 누군가 무법자가 자신을 해하는 상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겠죠. 질서는 약간 무너지더라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해, 개혁이 우선되어야 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도 질서가 난장판이 돼서 자기 가족이 이렇게 심각한 어떤 위협에 놓인다 이런 상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질서를 주장하는 자도 기존의 법 질서가 나를 꽁꽁 싸매고서는 못 살게끔 올가매고 있는데 그래도 질서가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생각하는 바가 비슷비슷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고 내 것을 빼앗아 남에게 준다는데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나누자는 말에 누구는 빼앗기는 것을 생각하고 누구는 얻는 것을 기대했을 뿐인데 이게 이념의 차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결론. 이념의 차이란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각기 아는 게 다르고 겪은 게 다를 뿐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편 너머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쪽 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기회조차 사실은 잘 마련되지 않아요.